습성 황반변성은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는 황반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황반변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성 황반변성, 습성 황반변성 두 가지는, 건성은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망막색소 상피의 변화는 있으나 황반의 부종, 출혈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젖어 있는 부종이나 출혈은 없는 상태. 반대로 습성은 혈관 신생으로 인한 망막 상피 내지는 맥락막의 변화, 출혈 내지 부종이 있는 황반변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성 황반변성은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이 없고, 습성 황반변성은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는 황반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에서 치료는 과거에는 레이저 치료, 레이저 광운고술, 광역학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쉽게 유리체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한 가지로 거의 통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 신생혈관의 활동력으로 인해 이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는 질환인데, 그때 그 신생혈관의 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눈 속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 그것이 유리체내 약물 주입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군의 주사 치료다 라고 해서 이것이 대단한 치료가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먹는 약을 먹거나 내지는 혈관 주사 같은 것을 맞아서 눈에 충분히 약물이 도달을 해서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다면 먹는 약이나 혈관 주사제 등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약에서 또 혈관 주사에서 눈으로 가는 약물의 양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망막에 약이 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가장 빠른 루트를 택하는 것이 안군의 약물 주입술입니다. 정확하게는 안구내라고 말하지만 유리체각 내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망막에 직접적으로 약물이 도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국소마취, 점화마취 후에 눈을 소독하고 굉장히 얇은 바늘로 눈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초의 황반변성의 치료를 할 때는 가장 흔하게 치료를 하는 것은 VEGF라고 말하는, 우리가 혈관 관련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항체 내지는 그걸 더 윗단계에서 블록하는 약제의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FDA 등에서 가장 최초로 승인받은 루센티스, 그 약제를 가장 기본으로 첫 번째 시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약제들, 루센비에스라든가 이런 국내 약제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격도 많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험 기준 조건 등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약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플리버셉트라고 말하는 아일리아 주사,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배제풀을 억제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제제들이 있어서 아이덴젤트나 여러 가지 제제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분이 또 조금 복합적으로 나온 바비스모라는 약제도 있고 베오뷰라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각각 새로 나온 약제들인데, 처음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검증돼 있고 배제품만 블록하는 단일 항체인 루센티스 계열의 약제들 내지는 아일리아 계열을 시작을 하거나, 반응 여부를 관찰하다가 반응이 없는 경우 조금 더 새로 나온 신약 제제로 스위칭하는 형태의 치료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막 출혈 같은 것들이 반복되다가 망막이 완전 흉터 조직으로 변하기 전에 망막을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등을 했을 때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맥락막 신생혈관의 근원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신생혈관의 활동력을
주기적으로 반복된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억제를 해서 실명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요새 계속 새로운 약제도 생기고 좋은 약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만 받으신다면 대부분은 실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